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육군모 사단. 이곳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느리게 흘러갔다. 흙먼지 풀풀 날리는 연병장과 낡은 생활관,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훈련의 연속은 병사들의 삶을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병사들 각자의 내면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고뇌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이곳의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얇은 유리창처럼 위태로웠다. 이준호 이병은 이 부대에서 가장 조용하고 어쩌면 가장 비밀스러운 존재였다. 그의 병사 생활은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늘 어딘가 지쳐 보였으며 그의 눈빛은 종종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다른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택배를 받거나 전화를 할 때면 준호는 늘 홀로 구석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읽곤 했다. 그 편지는 늘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지만 그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 아니, 애써 숨기려는 듯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은 부대 내 가장 활기찬 순간 중 하나였다. 병사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우편 담당 병사 주변에 모여들었다. 김상병, 여자친구 편지 박일병, 엄마 편지 우편 담당 병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야, 이준호 이병 또 여자친구 편지 왔냐? 저번에 보니까 편지지에 하트도 그려져 있던데. 엄청 달달한가 봐 부럽다. 박상현 하사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다. 상현은 쾌활하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으로 특히 준호가 받는 편지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그는 준호의 편지가 모두 여자친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하며 늘 놀림조로 말을 건넸다. 준호는 상현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고 편지를 황급히 품속에 숨겼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병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얼른 자리를 피해 생활관 구석으로 갔다. 준호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침묵은 병사들에게는 그저 여자친구 편지에 몰두하는 철없는 신병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오늘도 점심시간 준호는 PX에서 가장 저렴한 빵과 우유를 사서 식당 구석에 앉았다. 그때 훈련장의 한쪽 구석에서 비쩍 마른 유기견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훈련 중에 몰래 숨어든 유기견을 보고는 귀찮다는 듯이 발로 쫓아내거나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야, 저리 안 꺼져. 훈련 방해하지 마. 준호는 그런 병사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먹던 빵의 절반을 떼어들고는 조심스럽게 유기견에게 다가갔다. 유기견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준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경계를 풀었다. 준호는 빵을 유기견 앞에 내려놓고는 조심스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기견은 빵을 허겁지겁 먹고는 준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준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 작은 행동은 준호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에게는 작고 힘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에 불이 꺼지자 준호는 자신의 침대에서 몰래 수첩 하나를 꺼냈다. 낡고 다른 수첩 안에는 매주 도착하는 편지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녀는 준호의 어린 여동생 지혜였다. 그리고 지혜의 옆에는 다소 지쳐 보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준호는 사진 속 지혜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깊은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매주 지혜가 보내는 편지를 읽으며 가족들의 소식을 접했다. 처음에는 어린 지혜가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귀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 내용이 점차 걱정스러워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면서부터 준호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수첩을 덮은 준호는 낡은 편지 봉투를 다시 한번 만져봤다. 봉투의 주소는 여동생 지혜의 필체였다. 이준호 일병에게.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걱정과 어린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삭막한 군대 안에서 가족의 소식만을 기다리는 외로운 섬과 같았다. 편지는 그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고뇌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준호 이병은 평소처럼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어머니에게서 소식이 끊긴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마지막 편지에서 지혜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적었고 준호는 그 이후로 밤잠을 설쳤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이준호 이병 편지 왔다. 우편 담당 병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준호는 재빨리 달려갔다. 그의 손에 쥐어진 봉투는 낯익은 지혜의 글씨체였다. 준호는 생활관 구석으로 가 봉투를 뜯었다. 그러나 이번 편지의 내용은 평소와 달랐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순진함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다. 오빠, 엄마가 많이 아파. 어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왔는데도 계속 힘들어해.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고 병원비가 많이 든대.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 혼자 엄마 간호하려니 너무 무서워. 아빠는 없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빠, 빨리 와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해. 나도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오빠가 꼭 필요해. 편지지의 마지막에는 지혜의 눈물이 얼룩져 번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준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가 더 아프시다고 병원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지혜의 서툰 글씨 속에 담긴 절박함이 그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지혜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 군대에 갇힌 몸이었다. 준호는 급히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손이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신호음만 계속될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다급하게 중대장실로 향했다. 김대현 중대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대현 중사는 평소 침착하고 병사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인물이었지만 규율에 있어서는 철저했다. 중대장님 이준호 이병입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대현 중사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무슨 일인가? 이병 그렇게 다급하게. 중대장님,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여동생이 보낸 편지를 보니 병원비도 없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휴가를 내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말을 더듬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대연 중사는 준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에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굳건해졌다. 김희병, 자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규정상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는 승인받기 어렵다. 군인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이 국가의 부름에 먼저 응해야 하는 법이다. 병원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없이는 휴가를 내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부대 전체가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있어 병력 이탈이 어렵다. 대연 중사의 말은 준호의 심장을 찢는 듯 했다. 증빙 서류 당장 집에 전화도 안 되는데. 준호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중대장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대연 중사는 한숨을 쉬었다. 김희병,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미안하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중에 증빙 서류를 가지고 다시 와라. 대연 중사의 단호한 거절에 준호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부대 규정은 그에게 강철 같은 벽처럼 느껴졌다. 군인의 신분은 그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 그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엉켜 들끓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평범한 군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한 것이었다. 이지훈 이병은 중대장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김대현 중대장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그는 가족을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휩싸여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병사들은 준호의 모습을 보고는 웅성거렸다. 이준호, 또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상현 하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오후 부대원 전체가 참여하는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이 있었다. 사격은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였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훈련장을 벗어나 멀리 병상에 누워있을 어머니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 여동생에게 가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관역이 아닌 허공을 응시했다. 이준호 이병잣에 흐트러졌다 집중해 교관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지만 준호는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다. 첫 발은 관역을 한참 벗어나 모래밭에 박혔고 두 번째 발은 아예 하늘을 향해 쏘아졌다. 김희병,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 훈련이 농담으로 보이나? 박상현 하사의 날카로운 질책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다. 상현은 준호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네 여자친구 편지 때문에 정신 팔려서 동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건가? 제정신이야. 상현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준호가 받는 편지가 여자친구 편지라는 생각에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그에게 준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정신력 해이로 비쳤다. 준호는 상현의 질책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또다시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 모든 상황을 김대현 중대장이 사격 통제소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잦은 실수와 불안정한 태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준호가 휴가를 요청했던 일과 그의 가족 사정이 어렴풋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규율과 원칙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이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다. 사격 훈련이 끝난 후 준호는 식당에서도 말없이 자신의 식사를 이어갔다. 그의 밥그릇은 거의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고 표정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상현은 그런 준호를 향해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야, 김이병 너 요즘 왜 그래? 여자친구랑 싸웠냐? 아니면 편지 내용이 그렇게 슬펐어? 편지 한번 보여줘봐. 내가 조언이라도 해줄게. 상현은 준호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준호의 품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던 편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하사님 안 됩니다. 준호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상현은 봉투를 열어 편지지를 꺼냈다. 그는 편지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고는 쿡쿡 웃었다. 뭐야, 글씨 왜 이래? 설마 여자친구가 초등학생이야? 상현은 놀림조로 편지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오빠, 엄마가 많이 아파. 어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왔는데도 계속 힘들어해.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고 병원비가 많이 든대.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 혼자 엄마 간호하려니 너무 무서워. 아빠는 없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빠, 빨리 와줘. 상현의 목소리가 편지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장난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편지지에 적힌 엄마라는 단어와 병원비라는 단어, 그리고 어린 지혜의 순수한 절박함의 할 말을 잃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상현이 읽는 편지 내용을 듣고는 웅성거림을 멈췄다. 그들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과 함께 숙연함이 드리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호를 여자친구 편지 때문에 놀렸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을 지나가던 김대현 중대장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의 귀에는 어머니가 아프다, 병원비가 없다는 단어들이 또렷이 박혔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준호와 상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준호가 자신에게 휴가를 요청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신이 준호의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대현 중장은 병사들의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부대 전체의 규율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격한 원칙과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상현은 편지를 읽다 말고 준호에게 그것을 돌려주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차마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준호 미안하다. 나는 정말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에 깊이 후회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가장 아픈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자신의 가족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까. 그의 눈빛은 상현을 지나 멀리 서 있는 대현 중대장을 향했다. 중대장의 얼굴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상현은 그날 이후 준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준호를 놀리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걱정하고 작은 일이라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준호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연민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대현 중대장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편지 내용과 상현의 당황스러운 얼굴, 그리고 준호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규율만을 쫓느라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준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계획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인으로서의 규율을 지키면서도 병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 그것이 바로 그가 찾아야 할 길이었다. 생활관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김대현 중대장의 마음속은 잠들지 못했다. 이준호 이병의 편지 내용과 박상현 하사의 당황스러운 표정, 그리고 준호의 슬픔에 잠긴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규율과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이었지만 병사의 인간적인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현 중대장은 고뇌에 잠겼다. 그는 밤늦도록 중대장실에 홀로 남아 준호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살펴보았다. 가족사항 어머니 김미영 병환 중, 여동생 이지혜 초등학생. 그는 준호의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가 홀로 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게다가 어머니의 병환은 생각보다 심각한 듯했다. 대현 중대장은 자신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준호를 질책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대현 중대장은 다음 날 아침 박상현 하사와 김대현 중사를 조용히 불러냈다. 상현은 여전히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대현 중사는 두 사람에게 준호의 가족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상현은 준호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는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궜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놀리고. 상현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김대현 중사는 침착하게 대현 중대장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이미 준호의 편지 내용을 통해 일부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자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중대장님, 우리가 준호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당장 휴가를 보내줄 수는 없다고 해도. 대현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우리는 준호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현 중대장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계획을 두 사람에게 설명했다. 그의 계획은 규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준호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밀 작전이었다. 그들의 싸움터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자 정보와의 싸움이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그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준호에게 티나지 않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대현 중대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향 친구 중 경찰관에게 연락해 준호의 집 주소로 가족의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부대 근처 병원에 근무하는 선배에게 전화하여 준호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준호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것이고 자칫하면 부대 내에 불필요한 소문이 돌 수도 있었다. 상현 하사는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준호의 가족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대원들 사이에서 준호를 향한 오해를 풀고 따뜻한 시선을 만들 임무를 맡았다. 그는 직접 준호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그의 곁을 지키며 심적으로 위로해 주기로 했다. 상현은 이제 더 이상 준호를 놀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준호의 옆에 앉아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훈련 중에 실수를 하면 조용히 도와주었다. 그의 행동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었고 다른 병사들도 상현의 변화를 보며 준호에게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상현이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준호에게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병사들 사이에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대현 중사는 부대 내에서 은밀하게 희망 모금을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모금의 목적을 부대 환경 개선 기금 또는 어려운 전우 돕기와 같은 애매한 말로 돌렸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 어떻게 사용할지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병사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그의 목표는 어머니의 치료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쾌척하며 모금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의 비밀 작전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준호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경찰관 친구 역시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준호는 훈련 중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열로 뜨거웠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상현은 깜짝 놀라 준호에게 달려갔다. 김이병 괜찮아. 준호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이 사건은 대현 중대장과 중사, 상현 하사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준호가 쓰러진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음을 의미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비밀 작전은 이제 절박한 시간 싸움이 되었다. 준호의 건강,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명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도전을 완수해야만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의가 타올랐다. 밤늦게까지 이준호 이병을 간호하던 김대현 중대장, 김대현 중사, 그리고 박상현 하사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었고 잠꼬대처럼 엄마, 지혜를 중얼거렸다. 그의 수척한 얼굴은 중대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대현 중대장은 준호의 손을 잡고 그의 천을 확인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규율 뒤에 숨겨진 한 병사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중대장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상현 하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준호를 놀렸던 그 모든 순간들을 후회했다. 그를 향한 조롱이 사실은 칼날이 되어 준호의 가족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대현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중사, 상현하사, 우리 모두 오늘 밤을 새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준호가 우리에게 준 기회다.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대현 중대장은 자신의 개인 전화로 수소문하여 준호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원장과 직접 통화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준호 어머니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 현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원비 문제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대현 중대장은 간곡히 사정하며 준호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명은 폐렴이셨군요. 게다가 합병증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으셨답니다.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대현 중대장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설명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준호의 가족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김대현 중사는 생활관으로 돌아가 병사들을 조용히 깨웠다. 모두 잠시 일어나 봐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병사들은 잠에서 덜 깬 채 웅성거렸지만 김중사의 진지한 표정에 이내 조용해졌다. 김중사는 준호의 상황과 그들이 왜 모금을 해야 하는지를 진솔하게 설명했다. 김이병이 우리에게 여자친구 편지라고 말했던 그 편지들은 사실은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여동생이 쓴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그에게는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 병사들은 김중사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장난기가 사라지고 충격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상현은 자신이 읽었던 그 편지 내용이 다시 한번 뇌리를 스쳤다.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비가 많이 든대. 오빠, 빨리 와줘.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준호에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우리가 김이병을 그렇게 놀렸는데 한 병사가 나지막이 흐느꼈다. 김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김이병의 가족을 돕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모금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을 속죄하고 진정한 전우애를 보여주는 길이다. 김중사는 자신이 가져온 모금함을 병사들 앞에 내밀었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모금함으로 들어갔다. 어떤 병사는 월급날이 아직 멀었지만 자신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넣었다. 어떤 병사는 평소 아껴 모았던 적금을 깨서 돈을 보탰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들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에게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이자 그의 가족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때 중대장실에서 대현 중대장이 김중색에 전화를 걸었다. 김중사, 상황을 파악했다. 준호 어머니의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고 지금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 대현 중대장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송금해야 한다. 모금액은 얼마나 모였나? 김중사는 모금함을 들고 준호가 입원한 의무실로 뛰어갔다.
상현도 그의 뒤를 따랐다. 준호는 여전히 힘없이 잠들어 있었다. 대현 중대장은 준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김중사는 모금함을 대현 중대장에게 건넸다. 중대장님, 병사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것뿐이지만 대현 중대장은 모금함 안의 돈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병사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비상금을 꺼내 모금함에 더했다. 그리고 준호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즉시 송금을 지시했다. 이 모든 과정은 밤새도록 이루어졌다. 동이틀 무렵 준호의 어머니가 위급 상황을 넘겼고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병원에서 전해졌다. 대현 중대장과 중사, 상현 하사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아침 점호 시간, 대현 중대장은 모든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그는 준호의 가족 사정과 그들이 밤새도록 벌였던 비밀 작전의 전말을 공개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준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닫고 감격했다. 상현 하사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병사들 앞으로 나섰다. 병사 여러분, 제가 김이병을 너무 오랫동안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경솔한 말들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현은 준호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다. 그때였다. 의무실에서 잠에서 깬 준호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아져 있었다. 그는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다. 특히 상현이 자신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대현 중대장이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준호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이병, 자네는 혼자가 아니네. 우리 부대 모든 병사들이 자네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네. 대현 중대장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상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사님, 제가 더 죄송합니다. 생활관은 감동적인 울음바다가 되었다. 병사들은 준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그들에게 준호는 더 이상 여자친구 편지로 놀림받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이자 전우였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이해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연대감의 표현이었다. 그날 이 부대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다. 생활관에 울려 퍼지던 감동적인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왠지 모르게 상쾌하고도 따뜻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토닥였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미안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김민수 대위는 여전히 이준호 이병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부드러웠다. 김이병, 자네는 아무 잘못 없네. 오히려 자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
규율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정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차가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일세. 민수대위는 고개를 숙여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박상현 하사는 준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준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놀리고 비웃었던 모든 순간들을 후회한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다. 이제부터 내가 네 형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상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지만 그 안에 진심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준호는 상현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아닙니다. 하사님, 저도 하사님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상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두 사람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오랜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끈끈한 전우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병사들은 준호를 더 이상 여자친구 편지로 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준호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작은 어려움이라도 없는지 살폈다. 준호의 주변에는 항상 병사들이 함께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그를 감쌌다. 김대현 중사는 모금함을 들고 민수 대위에게 다가갔다. 대위님, 병사들이 모금한 돈입니다. 준호 어머니께 보낼 치료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민수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김중사,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우리 부대원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민수 대위는 자신의 지갑에서 추가로 돈을 꺼내 모금함에 보탰다. 이 돈으로 준호 어머니께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는 김중색에 준호 어머니의 병원 상황과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규율을 넘어 인간적인 연민과 책임감으로 병사들을 대하고 있었다. 김중사는 민수 대위의 지시대로 즉시 병원으로 돈을 송금하고 준호 어머니의 담당 의사와 통화하여 병세와 치료 계획을 상세히 논의했다. 다행히 병사들이 모은 돈과 민수 대위가 보탠 돈 덕분에 준호 어머니는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준호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 소식은 부대원들에게 큰 안도감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준호는 어머니와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아들아, 엄마 이제 괜찮다. 너희 부대원들 덕분이야. 병원비도 해결되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 내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다오. 엄마는 네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기운이 넘쳤다. 준호는 감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들었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네, 어머니.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는 흐느끼며 말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모든 병사들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병사들은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뭉클해졌다.
상현은 준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임마, 뭐가 미안하고 뭐가 감사해. 우리는 전우잖아. 전우는 가족이야. 병사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이 작은 사건은 준호의 삶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민수대위는 이후로 병사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게 되었고, 부대 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차갑고 엄격했던 군대는 이제 진정한 가족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이 부대에서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지지를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이준호 병장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생활관은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준호는 더 이상 말없이 구석에 앉아있던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부대원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어엿한 한 명의 전우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진 표정 대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항상 빛나고 있었다. 저녁을 며칠 앞두고 부대원들은 준호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식당 한편에 모인 병사들은 함께 모은 용돈으로 작은 케이크와 음료수를 준비했다. 송별회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보다 값졌다. 박상현 하사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준호야, 내가 정말 미안했고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내가 철이 들었어. 밖에 나가서도 잘 지내야 해. 가끔 연락도 하고 상현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김대현 중대장.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그는 송별회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준호 병장, 저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자네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기억할 병사가 될 것이다. 자네 덕분에 나는 규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따뜻함을 배웠다. 밖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민수 중령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준호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하여 떨렸다. 중대장님, 아니, 중령님, 그리고 상현 하사님, 김중사님, 모든 선임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군 생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족을 얻었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배웠습니다. 중령님과 모든 동료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은 전우들의 진심 어린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군문을 나선 지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니며 학업을 이어나갔다. 그의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따뜻했다. 그는 매달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렸고 어머니는 그의 노력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어린 여동생 지혜는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오빠에게 투정 섞인 농담이 담긴 편지를 보내곤 했다. 지우는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되갚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주말마다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을 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그의 강연은 늘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통해
나눔의 가치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힘을 역설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여자친구 편지로 시작되어 아픈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의 편지로 이어진, 그리고 마침내 부대원들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끝맺어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자 자신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했다. 어느덧 지우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한 작은 집을 마련했다. 어머니의 생신날, 그는 어머니와 지혜를 새 집으로 모셨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품에 안긴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지훈이 군대에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해드렸던 첫 선물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웠다. 늦은 밤, 어머니와 지혜가 잠든 것을 확인한 지훈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과 함께 부대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민수 중령, 김중사, 그리고 상현하사,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동료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우는 펜을 들어 상현하사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상현하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준호입니다. 오랜만에 편지 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지혜와 함께 제가 마련한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사님과 중대장님, 김중사님, 그리고 모든 동료들 덕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그 따뜻한 마음,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저만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봉사하는 보호소에 새로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편지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하사님과 동료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 작은 편지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사님, 그리고 모든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저의 여자친구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저의 가족이었고 저의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준호 올림. 지훈의 편지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였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한 부대의 실화가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갈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사랑과 나눔의 순환은 계속될 것이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집 창문 밖으로 새벽을 알리는 푸른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셨고 용기와 전우회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감동적인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